이 사람이 나의 평생의 반려자로 함께 살아갈지 말지 고민할 측면이 아예 사라졌다는 거죠. 나이가 이제 마흔이 넘어가고 시흔이 됐을 때 혼자 사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 쓰는 남편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떠들어 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신혼 4년차가 되다 보니까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 제 마음가짐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확실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혼자 살아가는 주변 친구들, 그러니까 선택이죠. 요즘은 혼자 살아갈 건지 아니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건지가 선택의 문제인데 그 친구들과도 분명히 생각하는 부분이나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확실히 바뀌어서 결혼하면은 연애 때보다는 이런 게 더 좋아요 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해요. 첫째, 둘째, 셋째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이 돈에 쓰인 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미래에 대한 목적도 확실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은 저의 경우는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드릴 거니까 후반부까지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서적인 안정감 측면에서 말씀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끝나고 일을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약속을 억지로 누군가 잡을 일도 없고 갑작스러운 미팅이나 제안에 응할 일도 없어요. 바로 집으로 가서 아내와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피곤할 때는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게 소소한 행복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 사람이 나의 평생의 반려자로 함께 살아갈지 말지 고민할 측면이 아예 사라졌다는 거죠. 심지어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안 하게 되고, 아내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고기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소맥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얼마 전에도, 불과 이틀 전이네요, 제가 5월에 강의가 한참 많았어가지고 아내도 조금 피곤할 때라 1박 2일로 충주 수안보로 온천 여행을 갔다 왔었어요. 저희가 둘 다 프리랜서라 좋은 게 남들이 안 가는 때에 가면 정말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 가서 사우나도 무제한으로 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어요. 두부 전골, 평소에 먹지 않을 거야. 청국장 이런 거 먹어요. 그럼 거기에 그 지역에 막걸리 먹거든요. 소백산 막걸리 진짜 맛있거든요. 소백산 막걸리 먹으면 이게 숙취가 있을 만한데 애초에 건강한 거랑 먹으니까 몸보신을 좀 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랑 얘기하는 게 우리 한 달 뒤에 또 오자, 또 와서 몸보신도 하고 지금처럼 얘기도 나누자.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거를 궁금할 거예요. 저 역시도 혼자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결혼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시점이 있었는데, 좀 어떤 게 다르게 느껴지냐면, 내년에 40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주변도 보면 젊었을 때 혼자 살 거야 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혼자 사는 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차도 몰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카페에서 브런치 먹으면서 바다도 보고, 그리고 동호회에서 사람들도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는 게 혼자 산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이미지를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나이가 이제 마흔이 넘어가고 시흔이 됐을 때 혼자 사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때는 가족의 형태, 나를 뒷받침해줬던 부모님도 나이가 정말 들어갈 때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는 우리 옆에 평생 계시면 좋겠지만 부모님도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젊었을 때 내가 혼자 살 거야 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상실의 시대라는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인간은 누구나 상실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그 상실을 옆에서 채워주는 건 결국 인간이다 라는 메시지를 저는 세상에 자꾸 주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상실을 당연히 부부여도 다 채워주지 못해요. 근데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상실을 같이 겪고 있다는 거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결혼을 해본 입장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좀 달리 다가오는 것 같다,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돈의 쓰임인데, 이게 좀 연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살 때에는 월에 한 300? 요 정도만 벌어도 여유 있다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혼자 사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프리랜서로 일할 때 한참 돈을 잘 벌 때는 3일만 일하고, 그때 당시 제가 독서 모임을 운영할 때였거든요. 나머지를 정말 재능 기부 차원에서 독서 커뮤니티에 그대로 재능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결혼하고 보니까 좀 아차 싶었던 게, 혼자 살 때 300은 부족할 수 있는 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오히려 재능 기부도 물론 좋지만 저를 위해서, 미래의 가족을 위해서 좀 더 자산을 축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직장을 구하는 문제부터 집을 구하고, 집 문제가 되게 커요. 집 구하고 인테리어까지 하면은 정말 은행에 빚을 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빚을 갚아나간 형태죠. 이조차도 결혼을 하게 되면 돈을 쓰면 안정감이 있다는 거는 좀 일방향적이에요. 이 빚을 갚아나가고 지금 있는 집에서, 집의 형태는 따뜻하고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으면 좋거든요. 커튼을 바꿀 수도 있고, 미래에 아이가 생긴다는 걸 가정해서 아이의 방을 어떻게 꾸밀까를 생각해보면 아이의 방을 위한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집을 발판으로 좀 더 나은 집을 갔을 때 제가 그리는 어떤 가족의 화목함, 그 화목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돈의 쓰임이 명확해지고 돈을 모으는 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좀 더 삶이 단순해진다. 물론 복잡한 갈등이나 복잡한 상황들은 생기죠. 제가 원하는 이쁜 가족의 형태, 그러니까 가족에게 좋은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넘어야 될 허들이 많지만 그 허들을 넘어가는 것조차도 좀 보람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돈의 쓰임과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시간의 쓰임이에요. 얼마 전에 아내가, 장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한 일주일 정도 서울에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어차피 지방 강의를 갈 때라 수요일에 대전에서 강의를 끝나고 충남에 있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떨어져 살거든요. 지금 각자 또 돈을 벌고 계시기 때문에 대전에서 어머님 댁에 가서 어머님이랑 와인 2박 3일 동안 와인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나누고, 또 어머님이 평소에 다니는 뭐 시장도 가고 방앗간도 가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어머니랑 또 추억을 쌓는 거죠. 또 어머님이 장모님 주시라고 막 떡 인절미도 쌓아주시고, 마늘, 시골에서 캐는 마늘종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제 차의 트렁크랑 뒷칸이 꽉 찰 정도로. 그럼 그거 싣고 든든하게 이제 장모님이 서울 오셨으니까 서울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장모님한테 어머님이 보내주셨다고 해서 하면 장모님이 또 바로 그거 담가서 밥도 차려주시고, 이제 저는 저녁에 서울집에서 피곤해서 이렇게 자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또 서로 이렇게 장모님이랑 도랑도랑 얘기 나누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 왔다고 피자 시켜주셔가지고 피자 먹으면서 또 장모님이랑 얘기 나누고, 다음날은 아버님이 심심할까봐 토요일에 아버님이랑 넘어가서 차 세차도 같이 하고, 갈비살 먹으면서 소맥 먹고 또 아버지랑 얘기하고. 그래서 아내한테 농담삼아 그랬어요. 완연한 가족대의 일을 보내고 있다고. 근데 저는 원래 애초부터, 혼자 살 때부터 가족을 좀 1순위로 두는 가치관이어서,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좀 가족을 선택하는 편이었는데, 그게 결혼하고서도 절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추억들은. 네, 이거는 저의 가치관이고, 아무튼 돈의 쓰임과 시간의 쓰임에서 좀 더 일방향적으로 단순화되게 좀 바뀌었다는 거고, 또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목적이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조금 가난하게 컸어요. 근데 자연과 벗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넓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연이 주는 안락함, 편안함, 깊게 숨을 내쉬어보고 넓게 숨을 내쉬어보고, 나중에 조금 집이 여유가 생기면서 그때서야 시골에서 좀 넓게 숨도 쉬어보고 논밭도 바라보고, 지금 시골 내려가면 이렇게 논밭을 이렇게 걷거든요. 저는 아내한테도 그렇고 미래의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좀 자연과 벗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아내도 그걸 되게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지금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유치원까지는 여기 있고, 초등학교가 되면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의 소망인데, 좀 주택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아이들과 같이 체력을 많이 키워야겠죠. 자녀들이랑 정말 풀밭에서 뛰어놀고 싶고, 뭐 오디도 따고 싶고 자두도 따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힘들긴 하겠으나 카라반 같은 것도 살 수 있으면 정말 사고, 아니면 캠핑카라도 지금 차에 비해서 캠핑카로 업그레이드해서 캠핑카에서 주말마다 가족과 아이들과 같이 가서 거기서 좀 많은 낭만과 추억들을 쌓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삶을 걸어갈 때 아무리 힘들거나 기쁠 때 자연을 조금 넓게 보고, 자연을 향해서 숨을 좀 깊게 쉬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면 목표가 세워지죠. 7년 동안, 앞으로 7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는구나. 거기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차도 업그레이드하고 정말 캠핑카도 살려면 또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 이런 게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의 쓰임과 돈의 쓰임에 있어서 절제할 거는 절제하게 되고, 모을 건 모아야 되고, 그리고 체력도
내년에 이제 숫자 4가 되는 게 조금 아쉽고 서운하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체력적인 면에서나 자기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거로 관리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체력은 앞에 차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무조건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은 운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업이다 보니까 얼굴 관리부터 시작해서 좀 더 사람들한테 젊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돈도 물론 벌어야 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거를 넘어서 세상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내가 사람들한테 교육업이니까 글과 말로써 어떤 영감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드릴 수 있고, 제가 하는 강의를 통해서 하루 이틀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 동기부여를 하는 측면에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게 될지를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측면이 다 사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서적 안정감.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돈의 쓰임도 명확해지고, 그러니까 돈의 쓰임도 명확해지면서 미래에 대한 목표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아내와 같이 이런 것들을 같이 상상할 수 있는 거. 정말 소소하지만 아내한테도 맛있는 집이 있으면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결혼하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세 가지에서 말씀드렸고, 연애에서 내가 혼자 살 건지 아니면 결혼할 건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세는 남편이었고, 이 얘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과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실세는 남편이기 때문에 시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해요. 연인이 같이 들어도 좋을 시고, 부부가 같이 들어도 좋은 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물론 부부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연인이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손을 내밀었을 때 내 손을 너무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위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대라서 고마워요 라는 시인데, 이 시집은 제가 두 번째 시집 사랑이지만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라는 시이고, 아리 작가님이 일러스트레이터를 해줬어요. 그래서 표지도 되게 이쁘거든요. 네, 그래서 그대라서 고마워요 라는 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라서 고마워요. 그대 대화를 하기 전 늘 웃는 습관이 있었는데 제 눈앞에서 여전히 웃어요. 그대 기분 안 좋으면 제 기분 먼저 살피곤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제 기분 살핀 후 속상한 그대의 마음 털어놓아요. 이렇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대 있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이 덜 두려워요. 당신 손잡고 걸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웃을 것만 같아요. 세상이 틈이 없어 온기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대 손잡으면 마음에 온기가 생겨요. 지금처럼요. 제 옆에 있는 게 당신이라서 너무 고마워요.